자, 제가 원래 이 어떤 이 물건이 됐던 이 사람이 됐던 그것에 관해서 이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이 강요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도 있고, 제 느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가감 없이 말하는 편이기는 해요. 뭐 그게 뭐 제가 잘나서 막 굉장히 뭐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, 그냥 뭐 재밌어요. 뭐 성격이 그래요. 뭐 제가 해결은 못해도 보이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해요. 남들은 그냥 뒤에서 할 법한 얘기도 저는 그냥 앞에서 얘기하곤 합니다. 그래서 뭐 가끔은 뭐 그날 술 좀 많이 먹었나 봐, 뭐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. 자, 그럼에도 제가 아직 매장당하지 않고 이렇게 또 이 TMI를 하고 있다는 거는 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잘 한다는 거겠죠. 그걸 우리는 이제 피드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. 얼마 전에 이 스디파라고 이 밀본에서 주최하는 그런 헤어 경연 대회거든요. 근데 이 대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90년대생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. 80년대생 이상은 참가 못해요. 그러니까 이 DA의 0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90년대생끼리 모여서 이제 헤어 경연 대회를 하는 거죠. 이제 거기에 제가 올해도 심사를 보게 됐었는데, 그 당일날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시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생각은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고요. 그냥 뭐 제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냥 미리 밑밥 깔고 시작을 할게요. 자, 일단은 심사 기준은 1번 모델의 변해 상태,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가 확실히 있으며 여성상의 변화가 느껴질 것, 그리고 퍼스널 디자인, 변화가 있으면서 모델에게 어울릴 것, 그리고 세 번째가 거리를 거닐 수 있는 표현의 폭, 이 스타일 수정 없이 그대로 내일부터 모델이 바로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 표현의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1, 2번은 알겠는데 이 3번이 조금 애매해요.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이 거리를 거닐 수 있는 이 표현의 폭, 이 스타일 수정 없이 그대로 내일부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. 자, 여기서는 조금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. 쉽게 얘기해서 이 미용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장르인 이렇게 이 살롱 워크, 이 살롱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이 헤어 디자인을 하는 이 살롱 워크가 있고, 이제 그 위에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티브는 뭐 부르는 종류가 뭐 다양해요. 뭐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, 뭐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데도 있고, 뭐 하여튼 무슨 헤어 아트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타일 수정 없이는,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는 아닌 거예요. 일단은 아방가르드는 이 디자이너가 생각한 그대로 이 표현에 있어서 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에 뭐 나뭇가지를 달고 싶다, 뭐 철사를 달고 싶다,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 아방가르드한 스타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헤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뭐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를 이제 흔히 아방가르드라고 하는데, 이제 그거는 아닌 거죠. 그렇지만 이 아무래도 경연 대회다 보니까 이 거리를 거닐 수 있다고 해도 그 표현의 폭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이 고객에 맞춘 그런 예쁜 밸런스가 맞는 머리보다는 한 두세 발자국 정도 더 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조금 더 이 디자이너의 감성과 이 어떤 이 스타일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표현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헷갈릴 때는, 예를 들어서 참가자 입장에서
이제 헷갈린다. 그럴 때는 이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아요. 그래서 무조건 이와 비슷한 성격의 대회에서 이 어떤 헤어들이 수상을 했나, 입상을 했나,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면 좀 중심을 잡는데 굉장히 편하겠죠. 그러니까 무조건 좀 시안이나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스디파 같은 경우는 이번이 2회째예요. 또 작년에 또 했던 그런 레퍼런스들이 있단 말이죠.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조금 참고를 하면 훨씬 더 이 기준점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근데 이제 보통은 한 5위까지는 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이 폭이 적어요. 막 1, 2점 차이로 막 3위 되고 4위 되고 그래요. 근데 이게 3위까지 뽑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순위권 안에 든 작품들은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. 이 작년보다도 올해는 폭이 훨씬 적었어요.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올해 훨씬 더 이 퀄리티가 좋았다.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좋을 것 내년에도 하면은 이 대회를 아마 더 좋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. 자, 아깝게 이 순위권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우리 이 심사위원들끼리 얘기했을 때는 근소한 차이였어요. 자, 1, 2점 차이였는데 누아르, 지은쌤 이게 사실 사실 한 5작품 이제 5위까지는 좀 이제 그날의 분위기와 또 어떤 무드, 뭐 디테일 이런 근소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운도 조금 중요한 거예요. 작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사실 진짜 흠잡을 게 없어요. 그냥 모든 게 다 이 완벽한 계산 아래에서 좀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. 이제 밸런스도 너무 좋고 이제 뭐 색감이나 이 의상 이 끝쪽에 이제 어둡게 검정색으로 이 포인트를 준 것도 굉장히 좋고요. 이 메이크업도 좋고 저는 얼굴에 이 뿌린 이 주근깨 같은 그런 느낌도 너무 좋고 의상도 정말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 계산이 착착 이제 심지어 벽까지 이게 의도하신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벽까지 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가 팍콕 하고 찌르는 그런 엣지가 좀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. 그 당시에 이제 모델 표정도 진짜 너무 좋고 이 무드에 맞는 모델도 또 잘 섭외를 했어요. 이제 순위 밖으로 밀려났지만 같이 본 심사하신 분들도 얘기는 했어요. 굉장히 좋다. 뭐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제 판단에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한 4위 정도 되지 않았을까.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이 대회, 이 평소에 이 작품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화보를 촬영하거나 이제 살롱 워크를 할 때는 정말 너무 좋은데 자, 이런 헤어 경연에서는 자, 이런 식의 조금 이 솔리드한 컬러는 좀 불리해요. 자, 물론 이 굉장히 쨍하고 예쁘고 이 테크닉적으로도 이제 너무 완성도가 높지만 이 컨트라스트가 보이지 않으면은 좀 아무래도 이 후킹 포인트가 없죠. 이 대회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이 온라인상으로 치러지는 대회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 컷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. 또 재밌는 게 이게 90년대생이면 이제 요즘 사람들 다 인스타그램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해시태그, 특정 해시태그를 걸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합니다. 그럼 우리가 심사할 때 이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 그 작품이 쫙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야, 어떻게 그린을 이렇게 잘 뺐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좀 좋았어요. 이 색감 자체가 그냥 그린이 아니라 또 위쪽은 옅고 이 밑에 쪽은 또 짙은데 그게 굉장히 중간에서 이제 그라데이션이 잘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솔리드한 컬러는
좀 아무래도 이 후킹하는 그런 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컨트라스트가 좀 약하다 보면은 그런 이 후킹 포인트가 없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, 정말 다 그린에 이 옷도 그린이고 이 들고 있는 옆에 있는 이 풀 같은 이 꽃 같은 그것도 이제 다 그린으로 이제 통일감을 줬는데, 이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런 감도 높은 이 컬러감임에도 불구하고 좀 임팩트가 없었다.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갤러리 상이 있어요. 자, 갤러리 상은 이미 뭐 제가 심사평을 했기 때문에 뭐 짧게 하겠습니다. 이 갤러리 상은 이 심사위원이 뽑은 게 아니라 이 다수의 그 참관한 사람들이 뽑아서 이 입상을 한 건데요. 많은 사람들이 픽을 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일단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뻐요. 그리고 일단은 사진이 또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. 이 모델이 이 벽을 살짝 짚고 있으면서 사진이 확 입체적으로 보이죠. 그리고 벽도 이 머리는 굉장히 이 핑크한데 이 벽은 또 모노톤이야. 그런 면에서 또 강조가 됐고, 헤어 디자인은 뭐 좋죠, 당연히. 자, 3위는 누아르 윤지쌤. 이분은 일단은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본인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겠어요. 그 무드가 이 사진 속에서 완벽하게 전해져요. 이 헤어부터 해서 이 의상, 이 모델 표정, 이 포즈까지 정말 힘을 쫙 뺀 게 이 본인이 원하는 무드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입상을 한 것 같고요. 일단은 이 우리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다 똑같은 헤어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달고 일을 하지만 한 살롱에서도 정말 디자이너끼리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. 근데 이 헤어 디자이너, 이 나의 이 느낌이 이 내가 만들어 놓은 헤어 디자인에 묻어서 그게 딱 보이면 그게 정말 매력적이야. 아, 저 머리는 누가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정말 최고인 거죠.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그런 이 감성, 무드, 분위기, 이런 분위기가 뭔지 확실히 알겠다.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자, 일단 헤어 디자인적으로는 이 핑크, 이 밝은 베이스에 핑크가 이 묻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. 근데 이 베이스 컬러도 되게 유니크해. 이 잿빛이 도는 그 베이지에 가까운 그런 톤인데, 이게 그냥 뭐 노랗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기가 묻어있는 그런 베이지가 아니고 굉장히 매트하게 뽑아낸 느낌이 좋았고요. 그 핑크가 묻어있지만 또 이 안쪽에 이런 데는 또 진하게 또 명암 차이를 둬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강조가 돼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헤어 대회를 하고 사진을 찍을 때 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상반신, 이 의상이 있잖아요. 이 의상이 되게 중요합니다. 이 보통 우리가 보는 게 이 상반신까지는 이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머리와 이 모델 표정과 이 의상까지 이제 잘 조합이 됐을 때 굉장히 이 공감을 일으킨다.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모델이 딱 이 힘 빠진 느낌으로 싹 있는 게 되게 멋있었어. 자, 그리고 2위는 이 라우레아 성은님. 진리의 검빨이죠. 이 검정을 참 잘 숨겼어. 이 과하게 이 검정이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좀 더 확실하게 이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이게 검정이 과하게 드러나면은 이 색깔이 지금 3개가 들어갔잖아요. 이 베이지, 빨강, 검정, 이 센 색깔이 3개가 들어갔는데도 전혀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.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, 이 헤어 디자인 자체가,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딱 깔끔해요. 사진도 그렇고 모델 표정, 뭐 의상
다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뽑아냈습니다. 근데 이 검정이, 이 안쪽에 숨겨놓은 검정이 이 보면은 겉에서 이렇게 싹 떨어지잖아요. 그게 또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. 봤을 때 이제 마치 좀 그림처럼 이 겉에 선이 있는 것처럼 잘 표현이 좀 됐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1위 H 쿤스트 휴기 선생님. 자, 보면은 이 블랙 앤 화이트예요. 이 어떻게 보면 이 블랙 앤 화이트가 이 컨트라스트의 이 대조의 교본이잖아요. 이 굉장히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, 이 중요한 거는 이 상극의 두 컬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막 확 튀려는 느낌 없이 이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가 있다고? 이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잘 섞여 있어요. 굉장히 이게 스타일링에서도 이 윤기 없이 그냥 이제 매트하게 이 표현해 놓은 게 이 블랙과 화이트가 좀 어떻게 보면 흩어지게 섞여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걸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이거를 좀 젖은 느낌으로 웻하게 좀 윤기감 있게 표현을 했다면 오히려 좀 뻔하고 단조롭고 좀 과한가?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, 그거를 이 매트한 느낌 속에 참 잘 버무렸습니다.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 테크닉적으로 또 좋았고, 이 작전도 좋았다. 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.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. 1위를 다시 보니까 할만하네요. 이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진짜 이제 물감 수채화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섞여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이 대회 자체가 이제 밀본이 또 일본 회사잖아요. 그래서 좀 일본의 컬러가, 일본의 색이 좀 많이 묻어있는 작품들이 사실 많기는 한데 되게 한국적이에요. 이 뭔가 좀 일본의 그 귀엽고 이 러블리한 느낌보다는 좀 더 이제 글래머러스하게 좀 한국식으로 이 표현한 부분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네. 우리가 이 심사 기준에 보면은 이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. 이게 사진으로도 내게 돼 있어요. 비포 애프터가. 그 얘기는 뭐냐면 비포 애프터를 본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비포 애프터가 정말 명확해요. 굉장히 이 비포 애프터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한 비포 애프터에 눈이 한 번 더 가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희도 다 심사한 분들도 다 헤어 디자이너잖아요. 지금 현역 헤어 디자이너란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면은 이제 90년대생들이니까 후배죠. 이분들의 마음을 정말 이제 너무 잘 알아요. 이제 얼마나 좀 간절한지, 또 노력을 했는지, 이제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. 이게 쉽게 막 할 수가 없어요. 뭐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막 해야 돼요. 그런데도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하는 저희들도 뭐 부담은 됐지만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다.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,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좀 관심이 덜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할 수도 있고, 그런데 이제 이런 대회를 이제 계속 이렇게 좀 개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장르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좀 탄생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왜냐면 이렇게 굉장히 강한 스타일은 사실 이게 돈 벌기가 쉽지는 않거든. 쉽지는 않아요. 이게 워낙 색깔이 뚜렷한 스타일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트렌디하고 좀 무난한 이 보편적인 기준에서의 그런 예쁨, 아름다운 그런 헤어 디자인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사실이고,
그렇긴 한데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작품들 너무 멋있고 좋잖아요.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더 활성화가 돼서 이런 장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잘 됐으면 좋겠다,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